오후 1시 반쯤에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뭐 분류를 좀 다양하게 합니다. 뭐 성남 라인이다, 친명이다, 찐명이다, 신친명이다, 범친명이다. 최 의원님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혹시? 저는 이재명계 범친명쯤이신데 지금 이제 첫 인선 보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고 국정원장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이 지명이 됐고요.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삼선의 의원이죠.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에 전 육군 대장이 황인권 대장이 됐는데 황인권 대장은 또 B64, 3사 출신이고요.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이어서 맡았습니다. 지금 이 인선에 대한 평가를 한번 먼저 듣고 다른 분들 의견 좀 들어보죠. 네, 우선 통합과 실력을 네. 중시한 이번 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죠. 네. 또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서 아주 실력을 발휘한 바 있고요. 네네. 또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맡아서 그동안 당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당대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앞장서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실력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또 여기 영등포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계엄에 대한 그 사전에 맞습니다. 경고성 질의를 참 많이 했었었죠. 저도 뭐 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2달, 3달 후에 바로 그냥 계엄이 실제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놀랍다. 어떻게 이 계엄을 그렇게 예고를 할 수 있느냐. 예. 자, 그런 측면에서라도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실력이 있었는가 또 예지력이 있었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이종석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이종석 전 장관은 뭐 제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할 때 예. 그분이 통일부 장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뭐 평화 정책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이분을 국정원장에 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이후에 대외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외 관계의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느슨하게 된 국정원의 기강도 좀 바로잡고 네.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하자는데 좀 인선의 의미가 있고요. 특히 국정원이 대북 포용 정책, 대북 평화 정책을 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은 좀 젊어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대생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는 뭐 저와도 8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얼마 전까지 같이 했었고요. 네네. 50대 초반입니다. 젊음, 또 충청도 출신입니다. 지역 안배, 또 이분은 찐명이나 소위 말하는 친명 이런 그 분류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무게파, 중립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인선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네. 대단히 뛰어난 정부 감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는 특별하게 어떤 인연이 깊고 네. 특히 이 대통령께서 강훈식 의원의 보좌를 상당히 협조게 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아주 편안하게 국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책임자로 강훈식 의원을 꼽은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장에 임명된 황인권 장군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삼사관학교 출신의 호남 출신이고 현역에 있을 때는 이작전사령부, 그러니까 한반도 이남 지역을 총괄하는 지휘관 역할을 했는데 이 비육사라는 점이 혹시 향후에 있을 다른 장군 인사랄지 국방 관련된 인사랄지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그널이 될까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비육사 출신을 이렇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두게 했다 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계엄을 거치면서 육사 출신의 계엄 소위 내란 주요 종사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봐지고 예. 또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을 경호처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비육사 출신의 군인을 이렇게 경호실장으로 맡긴 것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실에 대한 일종의 또 불신이 깔린 또 앞으로 경호실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인사가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은 혹시 그 아까 이 인선을 보니까 이런 점에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살짝 언급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간다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예, 언급한 6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자리가 되겠죠.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참 훌륭한 분이고 저도 같이 의정 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인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은 내각을 총괄을 하는 국무총리가 되겠죠.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각부 행정부 장관을 지휘 관리를 해야 되면서 또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그리고 경륜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역대 어떤 국무총리가 행정부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신 것처럼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 행정부에 있던 경험, 즉 행정각부나 아니면 또 자치단체장의 경험도 없죠. 네. 과연 저는 이런 경험도 없는 김민석 의원을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 잘 아신 것처럼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아주 신데렐처럼 운동권으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잘 나가다가 이제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의원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진보 좌파 진영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방랑자 생활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영입이 되면서 화려하게 이제 국회에 이제 컴백한 그런 어떤 케이스인데 저는 왜 김민석 의원을 했나?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악역은 결국은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이제 맡아라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빨리 이제 행정 강요들을 임명하면서 이제 국무회의도 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 그 국무회의를 구성을 해야만 국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탄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 여러 어떤 법들을 통과를 시키려면 대통령이 통과시킨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서 공포를 해야지 네. 집행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결국은 총리가 이제 악역을 짊어지라 이런 어떤 저는 취지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싶고 그래서 어떤 통합의 의미에도 전혀 저는 합당하지 않고 특히 또 행정에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저는 잘 할 수 없다 그런 우려가 큽니다. 청문회 과정을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고요.